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서부터 추만호 선생님의 사상의학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여러분도 저도 아주 재미있게 실험적으로 한번 지금부터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여기가 지금 반포면 공항리의 청년도감 그죠?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낮에 모건대 도서관 가서 좀 자료 좀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대가 오신다고 해서. 네. 요즘 선생님 소설 집필을 하시느라고 바쁘시죠? 한가하죠, 뭐든. 바쁘면서 한가하고, 한가하면서 바쁘고. 그죠. 요즘 쓰시는 소설은 어떤 거세요? 1790년 그 후반에, 97년부터 1801년까지 한 4년간 두만강 유역 불영 지역에 유배간 김여라고 하는 분이 네, 그 문장이 그 유려하신 4년간의 그 유배 생활을 다룬 글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이라는 여인과의 사랑을 그걸 중심으로 깔으면서 그쪽에 있었던 그 탄광오리들과 이 민중들의 서로 상호 관계 거기에 중점을 둬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 사유학부라는 그 책을 지금 현재 번역하고 그걸 기본으로 이제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설이 나오게 되면 그 김여 선생의 글도 같이 번역돼서 번역서 한 권, 그리고 소설 뭐 두세 권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글을 쓰시는 이유가 이재만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이제 또 소설화 하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재만 선생 일대기를 약 2권 분량으로 25살인가 4살까지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설을 안 써봤던 사람이라 썼더니 꼭 느낌이 평전을 쓴 거더라고요. 그 논문투에 그래서 평전으로는 아주 훌륭한데 제가 이 사상의학을 책을 지금 3권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상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강의동의 수세보원, 체질 이야기 이렇게 3권을 썼는데 다들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길은 뭘까? 소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같은 글쟁이라도 소설은 또 다른데 소설의 길로 이제 접어든 거죠. 소설을 90년대부터 사실은 소설을 쓰고는 싶어 했었어요. 역사 소설을 쓰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이재만 선생이 아니었고 신라말 고려처에 민중들의 활력을 다루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왜? 그게 이제 너무 능력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능력이 좀 길러져서, 이제 글을 시작해 본 거죠. 봤는데, 역시 3년 전에 실패했고, 그래서 제가 보통 글 쓰면 책으로 꼭 내는데, 그건 책으로 안 냈어요. 안 내고, 묵혀뒀고, 그러다가 그 글에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이재마 선대에 대한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또 어머니, 할머니에 대한 것이 너무 소략했다는 거. 물론 없죠, 자료야.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재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종갓댁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종손이 되는데, 근데 자기 집도 굉장히 가난하고, 할아버지 집도 무지 가난해요. 그러니까 종갓댁도. 근데 이재마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굉장한 부자로 그렇게 자리를 잡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로서
그걸 규명해 보려고 하는 거죠. 되게 우리는 보면 뭐 지금 이재마에 대한 여러 권의 소설책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본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재마 할아버지가 상당히 자산 경영 능력이 있었던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어른에 대한 것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마 할아버님을 다루려고 이렇게 이 한경도의 경제사정이라든가 경제 부분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기의 것을 찾아보다가 이제 김여 선생을 만난 거예요. 김여 선생은 이재마 선생 할아버님이 이충현이라고 하는 어른인데 그 이충현 그 어른보다 약 10살 정도 우위예요. 그래서 김여와 이재마 할아버지를 직접 잇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거고 그런 쪽을 하면서 이재마 할아버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글을 이제 기획을 해봤는데 김여 선생 글을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건 이제 나중으로 이재마 할아버지는 나중으로 돌리고 이제 김여 선생이 일단 주목해서 그래서 처음엔 한 권 정도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 권 갖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3권 정도죠. 네. 선생님, 이제 저희가 1강, 2강, 3강까지 제가 이제 글로 사상의학에 대한 간단한 개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상 체질을 어떻게 재는지 일단 저희 수업이 체질을 알아야 좀 재미있게 수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체질을 모르면 사실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지난 시간에 다들 오셔갖고 체질을 재서 다행히 자기 체질들을 잘 알고 있는데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 체질이 내 체질 같고 저렇게 하면 저 체질이 내 체질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렇게 살면서 딱 떨어지는 건 없을지라도 우리가 본질은 알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오늘은 다 말씀하기가 시간상 부족하다면 오늘은 일단 그 사상의학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 그렇게 되게 이제 그 심는 것은 뭐 식목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나무 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달라요.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에 심어야 안 죽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이런 그 먹을거리들도 보면은 채소 같은 경우도 보면 봄에 심는 게 있고 그리고 가을에 심는 게 있고 여름에 심는 게 있어요. 그렇게 전부 다르거든요. 똑같은 채소인데도 봄에 심는 게 있고 여름에 심는 게 있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봄의 유형의 인간이 있고 가을 유형의 인간이 있고 그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봄, 여름은 되게 양의 계절이고 가을, 겨울은 음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양에서 시작해서 그 음인데 똑같은 음이지만 가을과 겨울은 가을이 보다 이렇게 더 타음이고 그리고 겨울이 소음이고 또 똑같은 양이지만 봄이 태양이고 여름이 소양이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는 봄의 그 사람 그리고 소양이는 여름의 사람 타음이는 가을의 사람 소음이는 겨울의 사람이에요. 그 계절의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음이는 겨울에 건강하다는 거죠. 소민들 겨울에 추위를 안 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소민들이 굉장히 소화 기능이 약한데 겨울에 비교적 소화 기능이 잘 발휘된다. 거꾸로 말하면 여름에는 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민 보양강장식 같은 것이 그게 다 소민들 먹는 거거든요. 보신탕이라든가 우리가 여름에 먹는 그 장어구이라든가 또 추어탕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양강장식인데 삼계탕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삼계탕이나 모시탕 같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겨울에 강하지만 여름에는 약한 소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태양이는 봄에 굉장히 잘하지만
가을에는 상당히 고전한다. 그 몸 자체가. 그리고 소양인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팔팔 날지만 겨울에는 죽습니다. 특히 서안과 대한 사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것으로 우리가 이 체질을 이렇게 이재만 선생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다가 아니고 그렇게 봄의 유형에 맞는 사람이 있고 가을 유형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상학 그 체질 재는 거, 네. 체질 재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권유하고 싶은 건 사실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재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걸 지금 이제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네킹을 갖다 놓고 하면 또 어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 같아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 뼈를 네. 그 잡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하여튼 제 몸을 모델로 해서라도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것인가 기본적인 것을.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지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잠깐 예. 그러면 옷을 벗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누드가 나오시죠. 되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식으로 우리 인체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어깨가 말하자면 그 봄에 해당되고 가슴이 여름에 해당되고 그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한 배선이 가을에 해당되고 이 둔부 그 치고를 중심으로 한 이 둔부가 결국 겨울을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깨가 가장 넓은 체질 태양인 가슴이 넓은 체질은 그 소양인 그리고 배가 빵빵한 분들은 태음인 또 이 엉덩이가 큰 그 경우는 소음인입니다. 이때 우리가 딱 그 주의해야 될 점은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자기 인체 내에서 자기 인체 내에서 이렇게 역삼각형을 어깨가 이게 태양인 자기 몸에서 엉덩이가 큰 다른 부위보다 그게 소음인이라는 거지 남과 비교해서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전부 다 태음인들이 다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태음인들이 키가 크고 등치가 좋기 때문에 어깨로 얘기하면 태음인보다 어깨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로 말하면 소음인보다 태음인이 엉덩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자들보다 이 여인네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여인네들 같은 경우도 보면 태음인들이 이렇습니다. 소양인 이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기 인체 내에서 소양인들이 크다는 것이지 그렇게 그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깨를 잴 때는 말이죠. 팔을 이렇게 들어보면 팔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들면요. 앞으로 나란히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쏙 들어가면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면 놀랍게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내리게 되면 딱 중앙이 돼 버려요. 요 선에. 그래서 요 선과 요 반대쪽 똑같은 그 지점을 있은 거. 이게 바로 가슴선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는 이게 이 나머지 색보다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양이는 어떤 거냐면 아까는 앞으로 나란히 했지 않습니까? 어깨를. 요번엔 옆으로 드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들으면 옆으로 이렇게 그 어깨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라 옆으로 들면 무엇이 생기냐면 여기에 우물이 생겨요. 우물이 생기죠? 이 여자들은 잘 안 생기지만 남자들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생기는데 우물이 특히 타우민 같은 경우 이제 살집이 많으니까 이 우물이 두 군데가 생겨요. 여기와 여기가 생겨요. 근데 안쪽이 아니라 여기 처음 생기는 거. 여기 쭈쭈에 가까운 이 젖꼭지에 가까운 거기에 우물이 생기는 이 부분이 바로 내려보시면 알지만 이게 바로 중심선입니다. 이 가슴이.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게 가슴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선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알지만 이 어깨 배꼽에 딱 중심선을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타민들은 말이죠. 이 중심선이 이게 지금 제가 앉아서 설명을 하지만 이 체질을 잴 때는 누워서 잰단 말이죠. 누워서 재보면 타우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타우민들은 선생님 다 보시세요? 아니 보여야지. 뭐 이게 의학을 위해서 예. 그럼 타우민들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제 배꼽은 굉장히 작아요. 예. 이게 이 태양인이 태양인들은 갖고 있는, 배꼽이 작죠. 굉장히 작아서 그런데 타우민들은 이 배꼽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올라오는데 배꼽이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 배꼽가 이렇게 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우민들은 보면 이 선이면 딱 중심은 이 정도지만 예. 배꼽가 아래로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서 재야 됩니다. 타우민들 경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갈비뼈 11번째에서 예, 그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그대로. 근데 그거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백골에선의 중심 이동이 다른 체질은 딱 정중앙이 잘 짚어지지만 타우민들은 보다 아래쪽에다 재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 엉덩이선은 좀 곤란합니다. 이거는 네. 엉덩이선은 말이죠. 엉덩이도 누워 보면은 예. 들어가는 데가 예. 있더라고요. 제가 예. 이 아래 것을 잘못하면 네, 드러내야 예, 돼서 이건 좀 제가 예. 생략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요 뼈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뼈에서 여기 이렇게 해보면 여기 톡 튀어나오죠. 치골. 네네. 치골 바로 치골에서 배꼽 쪽으로 살짝 내려온 지점. 그거 쏙 들어가거든요. 눌러보면 예.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아래에서 올라온 뼈와 뼈 사이를 이으면 그게 이제 둔부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온몸으로 그냥 강의를. 이런 자료는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지리산 학교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네, 선생님의 몸을 학생들이 전부 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니 샤오롱처럼 샤오롱.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제 재는 방법이 가장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하죠. 사실은 뭐 약물 변증법 또 성격으로. 성격 이런 거는 이재만 선생님 글에서도 변증법인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원칙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죠? 이재만 선생님 그 체질 변증에 대해서도 맨 처음 나오는 것이 그런 업계는 이런 얘기가 먼저 그렇죠. 나옵니다. 단지 이제 그분은 그렇게 체질 잰다 안 잰다 이런 말씀이 없으셨을 뿐이지. 첫 대목이 그거거든요. 이 체질 감별에 대한 첫 대목이 10,000명 사는 중에 태양인은 서너 명 그리고 많아야 10명이다. 이제 이런 거로 비율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타우민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대체로 타우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는 약간 다르다. 나와 같은 사람도 비슷한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양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소민이나 태양인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타우민이나 소양인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보면 쉽습니다. 태음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소음인이 소양인이요. 소음인이 아닌가요? 이거 잘못 말했네요, 그럼. 타우민이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양인이 한 30% 네. 그리고 저는 그걸 소음인이 지금 20%.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게 반대로 아마 제가 말을 잘못했겠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나 보네요. 이거는 큰 오류니까 정정을 해서 잡자면 태음인이 50%, 소양인이 30%, 그 다음에 소음인이 한 20에서 15% 정도, 18% 이렇다면 이제 태양인이 2, 3% 혹은 5% 정도까지. 태양인은
아예 그 프로로 안 들어가죠. 예, 프로로 안 들어갈 예, 정도로 왜냐면 굉장히 그 1000분의 1 정도니까 많아야. 예. 그러니까 뭐 1000분의 1 또 그 예. 1000분의 1 이해하니까. 선생님,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이 어떤 체질이든 좋은 체질과 나쁜 체질이 없다. 각각의 체질의 특성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서로 나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아, 나는 나쁜 체질인가 봐. 예, 뭐가 좀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래서 체질을 자꾸 바꾼다고 체질침을 맞고 그래요. 근데 전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얘기 나눌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체질을 복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 체질을.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체질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오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가령 여러분들이 남성인데 여성으로 바꾼다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그 현대의학이 그런 아주 굉장히 웃기는 일을 하지만 근데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될 수도 없거니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체질을 바꾼다는 건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새로운 몸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그 경우는 안 되죠. 부모를 바꾼다는 소리가 똑같은데 부모를 바꿔 다시 태어나. 체질이 바뀌어진다고 체질침을 맞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소양인인데 그 건강에 좋지 않다 해가지고 그 소양인 침을 맞아서 좀 더 건강해진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건 가능하지만 내가 소민인데 소양인 침을 맞는다고 소양인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선생님, 시간상 할 수 없이 여기서 예, 줄이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캠프 때 오시기로 했으니까, 예, 또 캠프 때 만나가지고 사상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